넷플릭스는 1998년 비디오 대여 사업으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는데요.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TV의 미래가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OTT 형태로 사업체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의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의사결정 덕분에 그의 발언들은 꽤 큰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는 지난 2021년 9월 독일의 유력 언론 슈피겔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OTT 시장의 포화는 아직 멀었지만 실시간 TV의 생명은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OTT는 오브 더 탑의 약자로 탑은 셋톱박스를 의미합니다. 즉, OTT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의미로 어느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총 숫자는 2억 900만 명인데요. 이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 점유율 1위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에선 코드 커팅, 즉 기존 케이블 사용자들의 가입 해지를 불러오며 시장 재편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케이블 TV 사용료 덕분에 코드 커팅 현상이 미미한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합니다. 첫 진출 시에는 별다른 존재감도 없었고 넷플릭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투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과 콘텐츠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2020년까지 넷플릭스는 총 7,7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이것도 훨씬 뛰어넘어 21년에만 5,500억 원에서 6,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 시장만 보면 넷플릭스의 올해 투자액은 큰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과도한 금액입니다. 넷플릭스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하지만 작년에 세금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2020년 매출은 약 4,100억 원에 당기순이익은 60여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아시아 시장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는데 일본은 애니메이션, 한국은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반전도 있는데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그 이전의 스위트홈, 킹덤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아시아 시장을 좀 잡아달랬더니 세계 시장에서 통해버리는 그런 생각 이상의 가성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 시장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쪽대본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사전 제작 방식의 장점 같은 것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인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다룰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 넓어진 것이 꼽힙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도 이미 10여 년 전에 시나리오가 완성된 작품이었죠. 또한 현업에선 안정적인 제작비 확보도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올 1월 콘텐츠진흥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는 제작사가 적자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 제작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후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추가 비용도 전적으로 넷플릭스가 감당합니다. 물론 추가 투자 비용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이행되는 사후 회계감사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상적으로 비용을 사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한류 확산에도 장점이 큰 플랫폼입니다. 이전 한류 드라마의 수출은 제작자 또는 국내 방송사가 해외 방송사나 유통 플랫폼과 1대1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영상물 수출의 경우 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시간의 딜레이는 해적 하늘양산의 수익에 악영향을 줍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은 동시간에 세계 모든 시청자가 접근할 수 있는 초연결에 장점을 줍니다. 그 밖에도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제작 환경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진출 이후 현장 스태프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다른 드라마 제작 현장에도 서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만능은 당연히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 구조인데요. 넷플릭스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제작자에게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처럼 글로벌 히트를 해도 최초 계약에 따른 수익 외에는 부가적인 수입은 전무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귀속을 넷플릭스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방영하기 위함인데요. 이 때문에 스핀오프나 리메이크 제작의 경우 넷플릭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작품의 IP를 활용한 추가적인 수익도 넷플릭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콘텐츠진흥원 리포트에서 어느 한 제작자는 익명으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합니다. 제작비를 많이 받아서 할 때는 열심인데 생각해보면 넷플릭스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터지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포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부가사업의 경우에도 100%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나누는 방식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 다 만들어서 바쳐야 하지만 사실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에요. 업사이드가 없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기는 합니다. 가끔 저는 우리가 하청업체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비 후려치기, 도전을 응원하기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우리의 제작 환경에서 넷플릭스는 분명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유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까지 합니다. 다만 창작자의 권리를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국내법적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